후보자님, 예.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하신 인사 말씀을 집에 가서 또 읽어봤습니다. 새로 부임하게 될 감사원장께서는 어떤 철학과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감사 행정을 이끌어 갈까? 상당한 우려와 또 신뢰를 가지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인사 말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송사의 근본은 성의를 다하는 데 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재판을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만은 재판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판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 있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이 실제로는 한 3만 9천 개 정도 필요한데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4만 3천 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자의 경우에는 현 회계 재무 규정을 지키게 되면은 수익성을 도저히 맞출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규정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고 있는 악순환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예, 위법행위는 위법행위일 것이나 다만 그 처분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처분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후보자님,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감사원과 감사원장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때 주력을 해야 됩니다. 덫을 놓고 사냥감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감사는 나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감사원이 돼야 됩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쫓아가서 처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것도 한 임무이겠지만은 그런 사후 약방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자나 탈법자나 위법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처벌이 필요하겠지만은 불법, 탈법, 위법을 하기 전에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떤 사안을 감사를 해가 왔을 때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원으로서, 감사원장으로서 가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그야말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잘 몰라서 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여건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정황에 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감사원법 2조에 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후보자님께 물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말하는 직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무에 관하여 독립성을 가진다. 예,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감사원의 독립과 중립이란 말은 감사원의 독립은 직무에 관하여 독립을 가지는 거고 정치에 관하여는 제10조에 감사위원들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의무조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감사원이 정치적 사안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인사말에 최근 감사원이 정치적 논란 등에 휘말리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왜 휘말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부의 요인 때문에 휘말렸습니까? 감사원 내부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태 때문에 휘말렸다고 보십니까? 예, 감사원이 나름대로는 정당한 결론을 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고 해서 소통 부족으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감사원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국민들이 잘못 판단했거나 아니면 소통이 부족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반드시 그 점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네. 상당 부분 그런 측면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하 부정관 과전 불납리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예, 감사원이 만약 헌법에 정하고 감사원법에 정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면은 국민들이 오해를 불러살 일도 없었을 테고 소통의 필요조차도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후보자님께서 인사말에 인용했던 다산 정약용의 글귀를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다산은 훌륭한 공직자의 4대 요건을 장화간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볍게 처신하지 말고 장중하게 처신하고 추상 같은 살기를 띠지 말고 국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길게 사설을 늘어놓지 말고 간단하게 말하고 다변이나 엉뚱한 논리를 들이대지 말고 침묵하는 그런 4가지 조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산 선생의 그러한 공직자로서의 4대 기본을 우리 중요한 감사원 직원들도 또 후보자님도 갖추고 국민들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는 감사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